자,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누구누구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려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평행이동하려면 요 x 앞에 있는 숫자하고 근호 앞에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같아야 돼요. 자,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 오케이. 자, 정의역과 치역. 자, 여기 시작점 몇 콤마 몇? 시작점 2,4. 자, 2,4에서 어디게 0? 마마 3, 4분면계형. 그럼 정의역은 시작점의 왼쪽, 치역은 시작점의 아래쪽. 맞죠? 2,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어떻게 판단해? 이게 질문이구나. 2,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는 y절편을 보라고요. 항상 y절편. y절편이 음수면 지나 안 지나? y절편이 0이면 지나 안 지나? y절편이 양수면 지나 안 지나? 자,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 대입하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4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지나 안 지나? 지나. 이렇게 절편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6, 7, 9. 9야. 할 없어? 9야. 정의역이 다음인 무리함수의 치역이 다음과 같다. 정의역과 치역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최대치수. 최대치수. 무리함수는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는 애라 그랬지. A가 음수다. A가 음수. 자, A가 음수면 마풀 몇 사분면계형? 마풀 2, 4분면계형. 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오른쪽 방향 보는 거야. 감소함수.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일 때 X가 0일 때. 자, 마이너스 6일 때 무슨 값 나와? 최대값 나와. 0일 때 최소값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지나요. 0,3 지나요. 확보했으면 대입해서 푼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어떻게 푼지 알겠어? 그러면 누구? 679. 이해됐어? 넘어도 돼? 그러니까 함수는 종합적으로 이런 판단하는 개형을 판단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자, 680. 자, 함수와 그래프가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위치 관계가 이렇게 1사분면 그러면 반드시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 이걸 지금 나에게 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자, 무리함수 시작점 몇 콤마 몇? 1,5. 자, 1,5. 1,5에서 몇 사분면계형? 3, 4분면계형. 자, 마마. 자, 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지금 1, 4분면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이 2, 4분면을 지날지 안 지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y절편. y절편. 자, x에다 0 대입하면 y절편 5-2는 3입니다. 자, 여기에 자, 얘가 5고요. 얘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쓱 왼쪽은 중요치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그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K값이 위로 갈수록 어디까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요 0,3을 지날 때까지 요 사이에 K값의 범위가 있겠지. 자, 요 사이인데 자, 요 1,5를 지나는 K값은 가능하다 안 하다?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가능한 K값인 거고 0,3을 지날 때의 K값은 가능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닌 거지. 여긴 1, 4분면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가 K의 범위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1,5를 지나요. X의 1, Y의 5. 이때 K는 6이고요. 0,3을 지나요. 0,3을 지나요. 이때 K는 3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3보다는 어떻다? 크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정수 K의 값은 4, 5, 6. 되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어떤 직사각형과 맞나요? 삼각형과 맞나요? 똑같은 거야. 야, 응용해 볼게요, 쌤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 K 이렇게 여기다 K. 응? 여기다 K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얘도 필요 없어. 응? 그리고 나서 자 다음에 도형과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뭐 이렇게. 자 다음에 도형과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자 기존 도형이 있으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시작점이 어디? 2,K 1,K 그치? 그럼 1,K라고 하는 건 x는 1이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k가 저 아래에 있으면 자 여기서 3, 4분면 개형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점점 k가 커지면 점점 올라오네 그치? 그럼 올라오다가 처음 만나는 게 어디겠어? 요 자리 지날 때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자리 지날 때가 k의 무슨 값? 최소값. 점점 올라가 언제까지? 그럼 여기 우와 가끔 의도치 않게 감탄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의도치 않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딱 찍었는데 맞았을 때, 진짜 맨날 기도합니다. 수능 전에 맨날 기도해.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 찍어서 맞추는 거 하나 나와라. 응? 수리 영역 찍어서 맞추는 거 하나 나와라. 야, 너네 하나 찍어서 맞추면 그게 얼마나 대박인지 지금 체감 안 되지? 진짜 하나 맞히는 걸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짜. 나중에 모의고사 볼게. 특히나 이제 찍어서 맞춘다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죠. 단답형 찍어서 맞추는 거 하나 나오면. 초대박입니다, 진짜. 초대박. 그쯤 되면 또 기도해 줄게. 뭐,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가 K의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를 지날 때가 K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된 어떤 도형을 하나 놓고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냐. 그 중에 여기다 K다라고 하는 건 직선의 Y절표. 위로 갈수록 큰 값, 아래 갈수록 작은 값. 여기서의 K도 시작점의 Y좌표. 위로 갈수록 K는 크고 아래 갈수록 작아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지날 때냐의 어떤 기준을 판단하는 거야. 항상. 나와 있는 모습에 쫄면 안 돼. 68 4 갑니다. 4 자, 얘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유리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 없고. 자, 요번에는 무리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의 위치 관계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맨날 강조하는 겁니다. 직선을 보면 보여야 돼요. 무슨 직선인지 해석이 돼야 돼요. 자, 684 질문 누굽니까? 많을 거예요, 이거. 자, 저는 이게 어느 정보를 주는지 알아요, 손. 이건 있어야 되는데. 저요. 한 분? 안 보이는.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직선 공부한 거라고 직선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거야. 선생님 머리로 가리고. 내 머리로? 그래. 내가 크면 커. 보면 야, 내가 머리가 크게 크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그래. 직접 공격을 하시면 어떡해. 예전엔 진짜 그래갖고 전자칠판 있기 전에 뒤에 칠판에서 수업할 때 이 자리 좀 앉지 말라 그랬거든 내가. 요 자리 진짜 이 자리는 보일 리가 없는데 야 너 보이냐? 맨날 보인대 여기 앉아. 아닌데 여기서 보일 리가 없는데 보인대. 그 이렇게 하다가 딱 보면 뭐 안 보이고 내 뒤통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알았어. 여기 앉아. 거기서 안 보인다 그러지 마. 나도 마상. 자, 농담이고 갑시다. 뭐가 보여야 된다. 우리 직선에서 요게 정보가 항상 보여야 된다고요. 우빈아, 그렇지? 우리 이거 할 때부터 한 얘기잖아, 그렇지? 뭐가 보이는가? 좌표가 보여야 돼요. 기울기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한 점 x1, y1 이게 보여야 된다고. 고민 직선 나랑 했잖아. 누구로 묶여? 자,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자,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서 안 보이면 이제 나 진짜 실망이지. 잠깐만 3, 1. 3,1 보여?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기 전에 여기서 보여야 된다고 항상. 맨날 강조하는 게 직선만 나오면 선생님 맨날 첫 번째 강조하는 거 이거잖아. 이게 안 보이면 일단 망이야. 얘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나에게 항상 얘기한다니까? 뭘 알려준다고? 문자가 있으면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주는 거라고. 문자가 있으면. 방금 전에 직선은 뭐였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뭐였어?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뭐야?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잖아, 얘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려주던가 지나가는 점을 알려줘야만 푸는 거야, 우리는. 둘 다 안 알려주면 다음에 직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둘 다 안 알려줄 때는. 자, 그러니까 직선은 항상 무슨 정보를 찾아야 된다? 기울기 정보와 지나가는 점의 정보를 찾아야 된다.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끼리 약속해, 이제. 이런 거 몇 콤마 몇 지났는지 모르면 혼나기로 약속. 자, 3,1을 지납니다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를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3을 지나고, 1,4분면 개형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자, 한번 이 직선을 이제 세팅하자. 자, 쟤는 어딜 지난다? 3,1이라는 요점을 지난대. 자, 여기는 2,3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려. 만나는 상황을 그려. 만나려면 직선이 그냥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라 그랬어? 커지는 거라 그랬어? 시계 방향이면 커지는 거라 그랬어? 작아지는 거라 그랬어? 커지는 거야. 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이구나. 반시계 방향이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요점을 지나면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그 뒤부터는 안 만나는 거니 이 값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기준. A 값의 기준. 그러면 2,3을 지날 때의 기울기니까 자,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요. 얼마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할 수 있잖아. x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기울기가 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커진다고. 기울기가 더 커지면 안 만난다고. 마이너스 2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안 만난다고. 자, 그러면 커지는 걸로 끝이냐? 커지다가 뭐가 돼? 양수가 되지. 양수가 되면 만나 안 만나? 저 뒤에 오면 만날 거 아니야. 양수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0일 때가 있단 말이야. 기울기가 0이다가 0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저 뒤에 가면 만나겠지. 그러니까 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은 채로 멈춰야 돼.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만난다 이런 얘기야. 요걸 못 잡았다면 위치 관계를 살짝 덜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3,1을 지난다의 이 기준점,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2,3과 3,1로 기준이 되는 기울기 찾고 커지면 되는구나. 근데 얘는 현재 기울기가 음수잖아. 기울기가 점점 음수인데 커지면 양수잖아. 양수가 될 때 안 되는 거를 봐야 돼. 자, A의 최종적인 범위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푼 건 교집합이 공집합을 풀었네. 공집합이 아니잖아. 만나래잖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 푼 거랑 반대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됐잖아. 지금 연습했잖아. 그치? 만나는 범위를 지금 여기다 세팅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범위. 기준은 누구? 얘잖아. 역시 기준. 마이너스 2보다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보다 뭐 하면 돼? 작거나 같다라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작은 거야. 그럼 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또 뭐면 만나? 양수면 만나는 거야. 양수. 방금 전에 안 만나의 반대범위. 안 만나의 반대범위. 있어?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685 하는데 노래가 떠오르지? 685 486. 아니야, 685. 그 오페라 같은 거 있잖아. 내가 가사를 몰라. 찾아보죠. 노 땡스. 자, 685번. fx 무리함수가 있다. gx가 2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자, 일단 이게
gx가 나와 있고 f의 역함수가 나와 있잖아. 그지? 자, 우리가 이게 f 함수가 무리 함수인데 f의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역함수가 하기 쉽진 않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뜻이거든. 자, f 합성 f 인버스 하면 뭐야? 항등함수. 항등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니까 g 인버스만 구한다. 이런 합성을 했었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연습에는 없었는데 자, 요런 거 하나 우리 무기로 가자. 자, 요 식을 풀면 f 인버스 합성 gx는 ex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ex의 모습은 중요치 않아. 좌우변에 합성하는 원리거든. 자, 여기가 이제 우변이 hx라고 하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gx야. 그러면 곱하기를 상상하는 거야. 몇 곱하기 x는 몇?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수의 역수를 우리가 곱해서 1차 방정식 해결하잖아. 그럼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f의 역함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가 누구 만나면 사라져? fx를 만나면 사라지지. 그러면 좌우변에 같은 식에 같은 것을 곱한다. 같은 함수를 합성한다.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겠어?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조심할 게. 함수를 합성할 때는 자, f 합성 g하고 g 합성 f하고 어떻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교환문자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f 함수를 요 앞에다 합성하고 싶어. 그러면 같이 앞에다 해줘야 돼. 이걸 뒤에다가 해주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쪽에다가 합성한다. 자, 그러면 같이 합성하는 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좌변의 결과는 뭐야? gx. 우변의 결과는 f 합성 hx가 되죠. 그래서 gx가 구해지는 거야. 이해돼? h가 2x였으니까 이제 2x 넣은 거야. 그럼 2x 여기다 넣으면 뭐야? 루트 6x-12예요 라고 해서 gx가 이렇게 쉽게 얻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g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루트 6 나오게 되지.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이거를 왜 소개했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저 문제가 f 합성 gx는 2x 이걸 가지고 풀어라. 만약에 이걸 가지고 풀어라 했으면 어떻게 풀면 되니, 얘들아? 응? 저희가 역함수가 아니고 f야. 그럼 gx를 그냥 f에 넣는 합성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이건 그냥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넣으면 돼. 넣어서 해결하면 돼. 우리가 앞에서 함수 구하기를 할 때. 근데 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쉽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을 거냐? 여기 나오는 애하고 여기 나오는 거 x하고 y를 바꾸면 뭐야? x하고 y를 바꾸면 역함수잖아. x하고 y를 바꾸는 순간 역함수가 뭐로 돼? fx의 역함수가 f로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원한 건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원래는. 그러면 2x 대입하니까 얼마야? 루트 6x-10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같은 결과야. 같은 결과인데 선생님이 경험상 x하고 y를 이렇게 바꾸는 걸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얘하고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걸 x가 아닌 형태가 나오면 잘 못 넣더라. 그러니까 얘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합성을 하는 거. 역함수가 나왔을 때는 합성을 해버리는 방법이 제일 쉽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편법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요거 하나 소개를 한 거고. 자, 지금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와 있는 역함수라고 하는 게 뭐였니? 그 본질에 대한 얘기인 거야. 맨날 우린 역함수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자, fx, y는 fx. 여기에서 x하고 y를 바꾼 식이 이게 역함수의 식이라고 시작을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식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덩어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덩어리를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x 자리에 있는 거랑 y 자리에 있는 거. 바꾸는 게 그냥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다. 6, 8, 7. 자, 6, 8, 7. 다음 그림은 정역이 2 이상이고 꼭지점이 2,3인 fx래요.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생각해봐. fx의 반쪽이잖아. 응? 이 반쪽 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이차함수를 구할 수 있니 없니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꼭지점 나왔고 지나가는 점 줬잖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fx의 그래프다. 그러면 6 이상 12 이하에서의 역함수 어머, fx 구해봐야 역함수 또 구해야 되네? 그 뜻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아예 그냥 역함수를 구해버리는 게 낫지. 어? fx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 참수를 우리가 구할 순 있으나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면 역함수였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게 역함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낫지. 대입하는 게 x니까. 자, 그러면 여기 2,3이에요 라고 하는 꼭지점이 어디로 온다 그랬어? 3,2얘가 뭐야? 시작점. 시작점이 3,2면서 이렇게 1사분면 개형이 되고 어디를 지나겠다? 3,4를 대칭하면 4,3을 지나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점 3,2예요. 어떻게 세팅한다고?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3,2 얘가 4,3을 지나요. 4,3을 지나요. a는 1. 자, 이렇게 해서 f 역함수를 완성을 해라. 무리함수인 f의 역함수를 완성을 해라. 그게 이 문제가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이게 되겠니? 무리함수 구하는 거. 시작점과 지나가는 한 점 알면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보다시피 얘는 뭐였어? 증가함수였으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6 대입한 게 무슨 값? 최소값 나오고 12 대입한 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값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들아. 여기서도 그냥 해석 더 해볼래? 6 이상 12 이하에서의 역함수의 최대값은 응? 여기에 6 넣었을 거 아니야. 6. 여기에 12. 그러면 6을 넣었을 때 요 값. 12를 넣었을 때 요 값.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역함수의 최대 최소. 거꾸로 얘기했다. 거꾸로 얘기했다. 미안. 역함수니까 자, 6이 나오는 값. 12가 나오는 값. 아까가 맞았다. 자. 6일 때, 12일 때. 식을 안 구하면. 6일 때 얼마니? 그거잖아. 이게 역함수인데. 6일 때 얼마니? 12일 때 얼마니?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yx 대칭하면 a, 6이겠지. 아유, 여기여야 되는데. 아니야, 하지마. 미안해. 내 그림이 후져갖고 더 헷갈리게 만든다. 자, 대칭해서 무리함수 구할 수 있지? 그거 해. 자, 실력업입니다. 자, 절대값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진짜 체크해봐. 이 식.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나? 이거는 절대값 그래프 안 배웠어도 그냥 나올 수 있거든? 이 식 자체는. 말 나온 김에 이건 언급할게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값 x-1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푸냐? x가 1 이상에서는 그냥.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에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해서는 루트 x-1 이렇게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풀리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빨간 거 두 개를 합친 식이 잽니다. 빨간 거 두 개를 다 합친 그래프가 나와 있는 식이라고.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두 개의 모습을 합친 게 저 그래프라는 소리야.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면 얘하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우리는 요 한쪽만 가지고 보던 애인데 왼쪽에 하나 더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위치 관계가 k 값. 자, 하나 만나다가 얘랑 접하는 수가 몇 개 돼? 두 개가 돼버리지, 두 개.
접할 때 두 개. 그러니까 기준은 얘가 맞는데 여기서 교점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소리야 이걸로. 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면 몇 개야? 이게 세 개지. 그러면 세 개 나오다가 요 시작점 지나면 다시 두 개가 나오니까 접할 때보다는 작고 시작점 지날 때보다는 커요. 이게 K의 범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접할 때하고 지날 때, 요점을 지날 때의 위치 관계는 같은데 왼쪽에서 교점을 하나 더 만들어 버렸다. 이런 차이가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프만 알면 참 쉬운데. 자, 689.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또 나왔다. 자, 역함수 배우고 나서부터 이 질문은 매 연습 문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fx와 역함수의 교점. 어디서 찾아? y는 x 위에서. y는 x 위에서. 자, 그러면 그 거리가 2루트 2일 때 이게 그러니까 fx는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해를 찾아라. 이러면 쉬운 거야. 이러면 쉬운 거야. 근데 교점 사이에 거리가 나왔어? 이러면 어려운 거야. 어? 차라리 여기다 주고 교점을 구하라 그러는 게 쉬운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순서상의 차이가? 그냥 얘는 그냥 풀면 되는데 얘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돼. 정말 잘 체크해야 돼. 이거는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에서 아주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지금의 아이디어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식은 같은데, 자, fx는 역함수 대신 x랑 이렇게 연립을 할 거잖아. 자, 그러면 2를 이항시키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얘를 정리를 해서, 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의 좌표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다시피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뭘 이용해야 되냐? 좌표에 대한 그 교점 좌표의 성질. 자, 요렇게 되는 애하고 요렇게 되는 애하고 지금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지금 직선이 y는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 x좌표를 x1, x2라 하자. x1, x2,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이 누구라고? 이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뭐라고? x1, x2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지? 방정식의 두 근이 x1, x2예요. 알 수 있는 정보 뽑아봐. 두 근의 합이 6입니다는 보이지?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소리. 어? 이 거리가 2루트예요. 이 소리는. 자, 이 점의 좌표가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좌표가 x1이면 y좌표도 x1입니다. 응? x좌표가 x2면 y좌표도 x2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우리 보통 x1, y1, x2, y2 써야 되는데 y는 x 위에 있잖아. 그 점이. 그 말은 x좌표, y좌표가 같잖아? 자, 그렇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은 2x2 마이너스 x1 제곱입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인 거야. 그 값이 2루트 2예요. 어? 그러면 x1, x2 마이너스 x1 제곱이 얼마니?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4예요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 만들어. 어? 곱셈 공식의 변형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뭐랑 같아? x2 플러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4 x1 x2가 4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6. 얘가 얼마라고? a 플러스 4.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이제 a는 1차 방정식이니까 다 푼 겁니다. 자, 이 과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거야. 이게. 두 점 사이의 좌표 x12 놓고 두 점 사이의 좌표를 x12 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풀어라. 이게 얘네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이 아이디어가. 떠든 거 이해됐니?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잘 안 되는 게 자, 두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를 x1, x1, x2, x2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곱셈 공식 변형이구나. 한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 이해되면 내가 하나 더 알려주지. 아, 괜찮아요. 더 쉬운 거 이럴라 했네? 알려주세요. 안 알려줌! 알려주세요. 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쉬운 식이 뭐냐 하면 이 곡선이 기울기가 1일 때예요. 기울기가 1일 때. 자, 아까 이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좋아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럼 이 곡선이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일 수, 2차 포물선일 수도 있고, 직선은 기울기가 2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애들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유독 역함수하고의 교점일 때만, 역함수일 때만, 자, 여러분, 자, y는 x면 기울기 얼마야? 1. 기울기 1짜리. 기울기가 1한 얘기는, 자, 직각삼각형. 자, 여기 몇 도? 45도. 45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2. 1대 1대 루트 2. 여기가 2란 소리죠. 그럼 아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였잖아. 어? x2에서 x1을 빼면 얼마? 2. x1, x2 더하면 6. 이렇게 해서 x1, x2를 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얘야. 이해했어? 자, 근데 첫 번째 왜 선생님이 이걸로 안 떠들었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를 일단 아셔야 돼. 모든 문제를 푸는 도구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거다. 그런데 기울기가 1일 때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은 달라도 다 써먹어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면 뭘 알 수 있다? 두 점 사이의 좌표의 차를 알 수 있다. 두 점 사이의 좌표를 차를 알 수 있으면 합이 있으니까 바로 x1, 2가 더 쉽게 얻어진다. 모르겠어. 큰일 났네. 진짜 모르겠어. 얘 뭐야? 아니, 알아서 어려워. X네. 알아도 어려운 건 지금 둘 중에 하나 취해서 연습하라고 알려드리잖아. 자, 690번. 마지막입니까? 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역함수하고 넓이도 무조건 중요해. 역함수하고 넓이. 역함수하고 넓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이렇게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우리 1학년 수학에서 중요해요.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역함수로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여기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항상. 대칭축이 있다는 거야. 둘이 만나는 거는 항상 y는 x를 이용하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y는 x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곡선 넓이를 못 구하잖아.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얘가 주는 정보를 한번 해석해보자. 자, 여기가 1,3이래, 얘들아. 그럼 여기 몇이겠니? 3,1. 오케이. 자, 한번 직선 나와, 안 나와? BC 지나는 직선 나오잖아. 2점 나왔으니까. 자, y는 x하고 역함수. y는 x하고 역함수. 자, 1차 함수 중에 본인 자신이 역함수 되는 애는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1. 어? 이 직선이 y는 x 대칭이잖아. 직선이 대칭이면 본인 자신이 역함수. 직선이 역함수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요. 자, 그걸 알아야만 푸는 직선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라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야. 자, 실제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런 다음 걔가 뭐 1,3 지나요로 선생님이 그냥 이 직선 세팅한 거야. 아이들 틀렸어요. 아유, 4야? 고마워. 자, 그러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누구니?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알려면, 자, 일단 요 노란색 직선들을 다 알아. 점도 알아. 그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도 알아. 다 끝났어, 그렇지? 뭐 알면 돼, 이제?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 높이는 뭘 이용해서 구할까요? 뭘 알면 구할 수 있을까요? A점의 좌표를 알면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야? fx하고 gx의 교점. 둘의 교점.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서 찾아? y는 x하고의 교점. f, x, equal, x. 의 교점. 자, 문제 안에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으세요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5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5겠죠. 자, 5,5, 1,3, 3,1 넓이. 됐니? 구할 수 있니? 오랜만에 나왔네. 자, 점세개 알면 뭐로 구해? 신발끈으로 구하든가. 아니면 또 뭐로 구해?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던가. 우리 교과가 원하는 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하세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 이해됐습니까? B좌표, C좌표 바로 찾는 거 이해되겠어? 근데 그림 이거 문제 하나도 안 읽고 그냥 그림만으로 풀었잖아, 얘들아. 필요한 정보. 자, B 가지고 C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A점 어떻게 구해? 앞에 거나 뒤에 거 둘 중에 하나. Y는 X하고 연립하면 나와. 오케이? Y는 X의 점이니까.